오늘의 뜬 뉴스 살펴봅니다.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열망, 기대가 매우 큽니다. 김종배 씨는 우리 국민들의 교황 방한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? 최근 한 달간 트위터 메시지를 교황이라는 키워드 넣어서 검색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. 예. 이걸 보면은 최대 관심사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세월호 유족들의 만남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. 그다음에 교황 방한 이 환영 메시지의 주된 키워드는 행복과 희망이었어요. 예. 저는 이 조사 결과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이 교황의 이제 그 방한 일정 중에 순수 카톨릭 행사를 제외한 일정을 보면은 뭐 용산, 밀양, 강정마을, 세월호,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, 쌍용차 해본 노동자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, 이들의 공통점은 이제 사회적 약자이자 정치권이 풀지 못해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그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. 예. 이것과 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황의 면모, 이것들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이 사회적 약자,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듬어주기를 희망하고 바라는, 위안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. 그런 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가톨릭 역사에서도 아주 보기 드문 개혁적인 교황이다. 특히 소외된 사람, 낮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다.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. 네네. 오늘 방한 일성이 한반도 평화 마음속에 간직해왔다. 또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다.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. 이런 메시지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?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청와대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 연설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와닿았던 그것이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정의의 결과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, 이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교황께서 그동안 보여준 모습, 낮은 곳으로 임하는 모습과 청와대 연설을 통해서 던진 메시지도 결국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? 뭐 또 이제 그 방한 일정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집중적으로 만나는 일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. 예. 그러면서 기득권층이라든지 정치권에 의해서 소외되고 있는 존재들을 보듬어 안고자 하는 것,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도 이런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야 된다는 것, 이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교황 방한 있기 전부터 김종배 씨는 그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가지고 협상하고 그럴 때도 며칠 있으면 교황이 오지 않습니까? 며칠 있으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했단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여당도 야당도 그걸 아무래도 의식 안 할 수는 없었던 거겠죠? 물론이죠. 그런데 이제 교황이 이 던질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게,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 뭐 실천 지침은 던지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? 물론이죠. 그거는 그러니까 이 내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. 결국은 이 교황의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떤 쪽으로 움직이게 하느냐,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결국은 정치를 움직이게 될 테니까요. 예. 뭐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그 교황의 메시지가 이 국민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, 그 울림이 다시 국민들의 여론을 결집해낸다면 지금 남마처럼 얽혀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안들을 풀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확보가 될 수 있겠는데,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또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이 이 교황의 메시지를 받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,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. 예. 이게 정치나 사회 영역 이런 데서 제대로 문제를 풀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텐데, 이제 문제가 풀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, 종교 지도자의 메시지에 의존해서 뭔가 문제가 풀린다. 이것도 사실 꼭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. 물론이죠. 그렇죠. 네. 결국은 그 최종적으로 해법은 실타래를 푸는 주체는 정치권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예. 어차피 이것은 그 실타래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가 되고,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할 때 비로소 이제 그 달성이 되는 것이니까. 그런데 교황 방한 이전까지의 어떤 정치권의 움직임들을 종합을 해보면, 이 실타래를 푸는 데 있어서 방법론을 함께 도출할 가능성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 교황 방한 전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교황 방한이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것은 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중요한 것은 이 교황 방한, 그리고 교황이 방한에서 던지는 메시지,
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요금은 국민 여론을 결집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. 그리고 예. 그 결집된 여론이라고 하는 게 정치권을 압박해 들어가는 예.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. 이건 사실은 전망보다는 좀 희망에 가까웠던 거였는데요. 그렇죠. 아무튼 오늘 그 청와대 연설에서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교황께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서는 저는 상당히 최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. 이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또 이제 유족들 만나고 이랬을 때 또 이 상황이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? 당연하죠. 이 자리에서, 네.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요거까지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. 청와대 연설하고 유족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하고는 또 격이 다른 거니까요. 물론입니다. 예. 그런 데서 오는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움직임, 이걸 주목하자는 말씀이시고, 네네. 지금 정치권은 아직은 뭐 협상 계획 같은 것도 현재는 없는 상태죠. 내일 뭐 광복절이고 쭉 뭐 며칠 연휴 이어지고 그냥 개점 휴업 상태죠. 그냥 공전되고 있는 거죠. 소강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물밑 접촉 같은 건 있을까요? 글쎄요. 지금 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제발 좀 그런 것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아무튼 지금 포착되고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. 네, 네. 뭐 지금 하나의 화두로 떠올라 있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과 이른바 민생법안 분리하느냐 연계하느냐 뭐 이런 건데, 네. 그런 뭐 분리나 연계, 뭐 만약 연계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계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 거야말로 접촉을 해야 얘기가 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얼굴을 맞대야 뭐가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얼굴을 맞대지 않고 하는 얘기는 독백이죠.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. 독백. 예. 네. 혹시 여야도 교황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드는군요. 네네. 네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.